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굉장히 전국적인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는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서버가 아예 그 접속 폭주로 마비가 됐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한 기사를 보니까 한 기사의 채팅이 8,500개, 거의 10,000개 가까이 달리는 거. 다들 정치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 기사의 채팅이 엄청나게 몰리는 건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거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기사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접속 폭주에 홈페이지 먹통까지도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중간에 이 소식을 접하시고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동시 접속이 10,000명 넘게 몰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인원이 10,000명이 넘어가지고 예상 대기 시간을 보시면 막 1시간 가까이 되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쭉 봤어요. 새벽 한 5시, 6시쯤에는 그래도 좀 적더라고요. 근데 좀 아침이 지나고 다들 기상하실 쯤 되니까 와, 저는 2시간 반 정도까지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요일 아침부터, 원래 보통 일요일의 공식은 뭡니까? 좀 늦잠도 자고 아침을 좀 넉넉하게, 또 불토를 보내고 일요일 좀 늦게 일어나는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야, 내가 빨리 이거 청원 내가 왜 못했을까 진짜, 이러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접속이 엄청나게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오전 한 11시 기준으로 보니까 69만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가하는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10만이다, 뭐 15만이다, 30만이다, 50만이다, 이걸 돌파한다고 쭉 가다가 지금은 보시면 이제 70만을 이제 12시 안에 넘기겠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 기세대로면 오늘 안에 아마 75만, 80만도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다음 주 안에 7월 초에는 100만을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할 때랑 점점 더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고, 조금만 하면 100만이 되겠는데, 조금만 하면 우리 200만, 300만 가겠는데, 이렇게 체감될 때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야 이거 하고 껐던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나중에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총 결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탄핵 청원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안전,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걸 내팽개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도 저버리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러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런 탄핵 청원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 올라온 그 유튜브 영상의 또 댓글을 보니까 거기에도 한 6,500개 넘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 청원한 사람들을 추천 좀 해달라 라고 하니까 보시다시피 좋아요가 10,000개 가까이 달리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 국힘 측에서는 당당한 척은 하고 있지만 당연히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이 중요합니까? 지금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긴 자기의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기껏해야 이제 3년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괜히 어설프게 윤석열호를 탔다가 자기도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저들이 대응하는가 보니까, 이야,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펜앤마이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윤석열 탄핵은 알고 보니까 이거 김정은 지령이었다. 안 믿기겠지만 이게 실제로 찾아보시면 그대로 지금 영상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 김정은 지령으로 지금 이런 윤석열 탄핵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런 식으로 뭐 간첩으로 몰고 뭐 김정은 얘기하고, 이게 우리 앞세대까지, 우리 윗세대까지는 먹혔을 수 있지만 지금 청년들 입장에선 무슨 자다가 봉천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김정은 지령으로 지금 이렇게 윤석열 탄핵을 할 거면, 아니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거 왜 지금 날리고 막 지금 DMZ 쪽에서 굉장히 그 불안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김정은 지령 받고 국내에서 윤석열 탄핵시키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뜨거운 굉장히 논쟁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있었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폭로로 지금 논란이 아직까지 주말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태원 12구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본인 책에다가 저렇게 떡하니 박제를 해둔 건데,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한테 얘기했다. 한마디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을 대통령이란 사람이 당당하게 그것도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은 당시에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만 했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국내 의전 서열 2위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런 말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왜 이걸 생각만 하고 그냥 넘겼고, 이걸 왜 이제서야 저렇게 책에다가 담았는지도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무책임함, 이거에 대한 비판 강도가 10이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100이 돼야 정상인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종편에서도 이 이슈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저런 극우 유튜버 관련한 논란이 지금 종편이라든지 막 사방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옹호를 하는 언론도 있고 방송도 있지만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못 본 척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멋대로 왜곡한 거다, 그러면서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러니까 뻔뻔하다는 욕을 먹는 건데요. 지금 멋대로 왜곡했다고 표현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장 12구 참사 유족분들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어쩐지 좀 무슨 마약 검사부터 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한마디로 손절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김웅씨가 당장 먼저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거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이거 산 넘어 산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날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폭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진수희 전 장관, 민주당 사람 아닙니다. 국힘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경질한다는 보고서에 경로를 했다는 것을 방송에 나와가지고 폭로한 건데요. 보시면 저렇게 한판 승부에 나와서 경로를 하면서 어떤 XX가 이거 올렸어, 이렇게 폭발했다는 걸 폭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잘렸다. 야, 진짜 이 한마디로 지금 당정 분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용태 전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런 말을 하죠. 이걸로 해임당한 적은 없다. 물론 뭐 본인 입장에선 당연히 저렇게 일단 부정을 하고 나설 텐데,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미 이렇게 진수희 전 장관이 생방송에서 저렇게 던져버렸다는 것 자체가 국힘 내부에서도 앞으로 굉장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또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앞서 보셨듯이 유족분들 입장에선 얼마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로 남을 텐데, 윤석열은 뭐냐? 이상민이라는 한 인간의 억울함만 중요하게 봤다는 거다. 뭐 사실 뭐가 억울했다는 건지도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상민 한 명 감싸자고 지금 거의 전 국민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옹호하는 한 20-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있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적으로 돌리는 꼴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대통령을 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금 저게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의 대통령이다. 실제로 이 말이 지금 딱 맞아떨어져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들이 왜 극우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극우가 남의 나라, 일본이죠.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일본 극우의 이해관계랑 딱 맞아떨어지는 소리들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들을 극우라고도 부를 수 없다는 게 계속된 제 주장인데, 어쨌든 지금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들이 보수 그리고 나머지가 진보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들은 지금 극우로 몰리고 있다. 근데 심지어 자기들이 극우라고 듣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뭐 서정욱 같은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진작부터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었고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죠. 이 또한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방금 전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날리면 듣기 평가에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또 독해 평가를 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걸 국힘은 뭐라고 실드를 치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게 맞냐? 그러면서 신동욱 씨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진짜 웃깁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죠. 신동욱 의원이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권 선배라면서 김진표 전 의장을 이렇게 리스펙을 보냈는데 이번에 좀 실망했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런 얘기들 여의도에 가보면 이런 말을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무조건 내 생각, 내 진영의 말이 전적으로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다수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합리와 균형을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존중은 합니다. 다만 저런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저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그럼 지금 같은 요 전장에서 저들의 주장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극우 유튜브 딸려가는 사람 아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합리적임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화와 타협과 협치도 상대방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로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갑자기 김진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예측은 했죠. 저들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 아니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이 나온다고 해서 저들이 바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통령 관리를 너무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 김진표가 저거 사과해야지. 요런 식으로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알아서 셀프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툭하면 경로를 한다니까 이제는 경로라는 것 자체가 진짜 필요할 때 화를 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이쯤 되면 그냥 밥 먹다가 화내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화내고 그냥 뭐 이동하다가 화내고 놀다가 화내고 술 먹다가 화내고 뭐 거의 그런 꼴 아닙니까? 맨날 경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제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심이 회복되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런 멘탈 케어할 수 있는 걸 좀 놔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였어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떠들썩한 그 분위기로 지금 몰아간 요 사안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거는 내 의도와는 달랐다. 내 의도와는 달랐고 오히려 윤석열의 소신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갑자기.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이거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정도를 전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좀 너무 와전된 것 같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또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의사정원 학대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한 윤석열의 소신과 추진력을 또 높게 평가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김진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왜 진작 이런 얘기를 안 했냐? 그리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극우 유튜버에 따라간다는 걸 알아놓고도 계속 무슨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국회의장으로서 책무를 제대로 못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오히려 윤석열 소신을 내가 높게 평가했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다들 보셨겠지만 윤석열의 저출생 대책이라고 해서 최근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생들 야자시키면 되고 최저임금을 폐기하면 그러면 이게
합계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나라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뭘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출생 대책으로 초등학생 야자를 갖고 오는 게 엄청난 획기적인 대안입니까? 아니 야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 야자 시키면은 그러면 애를 낳아요? 아니 그리고 임기 내에 100만 명한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야심차게 또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저런 시간에 초부자 감세 중독에서만 벗어나라. 그래도 정말 많은 게 개선이 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자들은 악마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금만 제대로 내게 만들고 그 지금 본인들이 어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멍이 생긴 걸 어떻게 하냐? 부가세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 부가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민들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심지어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죠. 가나빚을 탕감을 해준다면서 가나의 현 대통령도 아니고 심지어 전 대통령한테 고맙단 말을 듣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아니 나라에 돈이 없다 그러면서 서민들, 중산층들 고통을 계속해서 더 키워가는 마당에 아프리카 공적개발 원조로 그 100억 달러 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었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어. 근데 아무리 저렇게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지? 이런 우려하면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가 폭등이 돼 지금 대통령은 자기 돈 쓰는 것처럼 펑펑 쓰고 있다.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그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더 많은 국민들한테 그 복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포퓰리즘이다 저건. 이재명이 말하니까 그냥 그건 포퓰리즘이고 나 윤석열이 말하는 거 이거는 진짜 국민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좌파 언론들 때문에 지금 간첩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요 따위 모습을 보였던 게 지난 2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바로 천공이 또 여기서 등장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를 한국이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천공이 했던 거고 그거에 또 천공이 등장했다. 왜 또 천공이 나오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밤하늘 무너지는 불안을 경험했다고 해서 굉장한 조롱을 당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저 심리 얘기를 할 때 김건희 씨가 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김건희 씨한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반 시민이 저렇게 허위 학력, 경력을 대놓고 저렇게 쭉 진짜 자기 인생에서 쭉 저렇게 밟아오면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가 조작도 김건희 씨 빼고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김건희 씨만 제대로 검찰 조사도 안 받고 대충 그냥 그 서면으로 때우고 쉬쉬하다가 나중에 걸려갖고 지금은 좀 다시 검찰에서 뭐 들여다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어느 누가 저렇게 대한민국 국민들 막 죽어간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살려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저렇게 당당하게 명품 쇼핑을 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누가 공감을 하겠냐고요. 저도 건보료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건보료 많이 나가는 게 불만이 아닙니다. 이 돈이 내가 내는 세금들이 제대로 된 데 쓰인다 그러면 누가 분노하겠냐고요. 물론 분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고 싶다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아는데 그래도 세금이 어디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내면 나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1000, 10,000 이렇게 그 비율로 내면 그러면은 적어도 똑같이 내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왜 김건희 씨가 60억대 자산가인데 건보료를 7만원 밖에 안 냅니까? 매달 건보료 이거 날라올 때 제가 볼 때마다 속이 쓰려가지고 이 건보료 7만원이 계속 생각나더라니까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 빈 곳을 메꾸는 게 저 같은 사람들 돈 더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누가 가만히 넘어가냐니까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엑스포 예산 사유화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박형준 시장의 부인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김건희 키링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이때도 부산 이즈 레디다 힙코리아다 할 때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키링뿐만 아니라 갤럭시 탭 100개를 구매하는 데에도 세금이 1억 원 넘게 들어갔는데, 정확히 누구한테 어떻게 왜 쓰였는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물론 다른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길 가다가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들어도 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양평 땅 문제, 이것도 정확히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핵폐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무슨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맨날 이슈들이 터지고 사건 사고들이 터지니까, 야, 이게 진짜 무슨 몇 년 전 얘기 같다니까요. 하지만 이거 불과 1년 전 얘기고요. 양평 땅 논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수북히 쌓여 있는데, 어디 김건희 씨가 가가지고 마치 일반 시민들이랑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처럼 무슨 자기도 불안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국힘에선 이걸 덮겠다고 김혜경 여사랑 김정숙 여사를 묶어가지고 삼김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황당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참고로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이건 대놓고 깐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깐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를 보면, 검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하는 건 이제 안 된다, 윤석열로 끝내야 된다, 이런 막장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원희룡 씨도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겉으로 명분상은 이제 한동훈 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한 건데, 문제는 한동훈 씨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 곰곰이 이걸 곱씹어 보면 윤석열 같은 초보 무능한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한동훈 씨를 견제하는 반 한동훈 세력으로 쭉 모이면서 거기에 상징성을 가져가고 친윤 세력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 원희룡 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당장은 그들 사이에서 별 이슈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원희룡 씨가 어쨌든 그 윤석열 호를 타고 쭉 가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또 서서히 자기의 각을 보면서, 왜냐면 윤석열은 3년 뒤에 이제 그 다른 데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 정치 오래 하고 싶겠죠.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 차별화를 두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이재명 대표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힘 전당대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까기, 이재명 까기, 딱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쳐넣는 게 당대표의 첫 할 일이다. 분명히 본인이 까고 있는 한동훈 씨가 총선 기간에 2조 심판 타령하다가 윤석열 심판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맹 비난을 퍼부으면서 영남의 아들로 날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TK만 의식을 하면서, 이러면 내가 바로 당대표 다음 거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런 택도 없는 소리들을 그냥 막 내뱉는 거죠.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훨씬 더 자극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열렬한 환호를 받으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막장 행보를 보이는 건데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건 극단적인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실제로 지금 이 주에 막 4개씩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인데, 국힘에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도 이런 식으로 재판받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진짜 한 명이라도? 없죠. 없으니까 많은 민주시민들이 열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걸 바로 잡는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해야 되는 소위 우리의 당이라는 거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정한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한쪽에는 그 진짜 0.1mm까지 들이대가지고 막 자를 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또 다른 쪽에는 고무줄 잣대를, 아니 사실 애초에 그 고무줄 자체도 없죠. 그냥 아예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러니까 이걸 바로 잡자는 민주시민들의 열망이 지금 윤석열 탄핵 청원으로 확 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발 조롱,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발 조롱과 모욕 주기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샌드위치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야식비 처리, 심지어 정황이래요, 정황.
모모에 의해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진영 인사들을 공격했던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아니 샌드위치 갖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명품백은 그냥 가방이라 그러고, 아니 이상하잖아요. 양평 땅이 저렇게 꺾여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그걸 털어주는데 앞장섰던 게 원희룡 씨입니다. 나라가 단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찰 특갈비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명품백은 또 어떻게 볼 거냐, 명품 쇼핑한 것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내가 다 부끄럽다, 기자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 효과라는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저런 식으로 예전에 언플했던 거라면, 언플했던 게 먹혔더라면 이제는 그때만큼 먹히진 않는다. 물론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공격하는 언론과 검찰과 정치인들을 보면서 변호사비가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김혜경 여사님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인단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또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데도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걸 두고 나경원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주님 소리 나올 듯,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나경원 씨가 저렇게 수많은 문제들로 고발을 당했었는데 결국에는 한참이 지나서 그냥 무혐의로 털어졌던 거. 그래서 저도 나경원 씨 안진걸 소장님하고 계속 비판했는데 결국엔 그때 나경원 씨가 저도 고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났었는데, 저런 뻔뻔한 인간이 지금 뭐 김혜경 여사님한테 우리가 합법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무슨 교주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걸 두고 여기서도 또 무슨 합리 균형을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혜경 여사님의 밥을 지어요 책을 저도 나눔하겠다, 변호사비 힘도 보태고 저런 나경원의 조롱 이런 거 기가 차기도 하고 멤버십 희동이님들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책 나눔을 한다고 했고, 지금 또 다행히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상황이죠. 지금까지 32명이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곧 나눔을 진행할 예정인데,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품절이 된 상황이라 선물하기 기능이 안 됩니다,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죄송한데 지금 아직 선물하기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마 한 7월 10일 이후로 풀리는 것 같은데, 일단 그쯤에 좀 시간이 좀 늦어지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좋은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김혜경 여사님의 책을 구매하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그 선물하기 기능이 지금 닫혀 있는 거라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 커뮤니티 그 공지에 있으니까 멤버십 그 공지 나갔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링크에 들어오시면 신청이 아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걸 두고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하나 보니까, 야, 또 팬덤 정치, 그 마법의 단어죠. 뭐만 하면은 좌파, 용공, 간첩 얘기했던 시대랑 똑같아요. 뭐만 하면 팬덤 정치. 책도 굿즈로 만든 팬덤 정치. 야, 중앙일보의 김정재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기 위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한국만의 기묘한 사례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하면서 정치와 팬덤이 결합해서 특이한 현상이 생겼다. 이건 종교처럼 받드는 거다. 상대를 그러면서 악마화를 한다. 물론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팬덤이라고 하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팬덤이냐 아니냐, 이거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 상대방 악마화라는 것도 악마화냐 아니냐를 어떻게 그을 거냐, 내가 하는 거는 상대방을 향한 합리적인 비판이고 건전한 토론이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나를 악마화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고, 무슨 막 내 지지자들은 합리적으로 깨어있고 막 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무슨 그 지성을 가진 그런 지지자들이고, 쟤네 지지자들은 무슨 강성의 종교의 막,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그걸 판단하고 기준을 제시할 겁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극단으로 가가지고 막 진짜 이번에 벌어졌던 정치 테러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히 막아야죠. 그리고 과도한 막 가족 신상 털기하고 좌표 찍기 하고 이런 건 저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튀어나와서 저렇게 중앙일보 같은 데서 마법의 단어로 쓰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동훈 씨 관련해서 팬덤 얘기 나왔던 거, 요거는 어디로 갔을까? 대구 와 보니까 한동훈 팬덤이 대단하더라. 이게 그 국힘 박정훈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종혁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팬덤이 어마어마하다.
야 이거는 전당대회 나오면 더 익사이팅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런 기사 제목을 보고 진짜 기가 찼는데요. 토할 뻔했습니다 솔직히. 완전 젊고 후니후니해요. 아니 후니후니해요가 뭔 말입니까 도대체 저게. 저거를 한동훈 씨의 지지자가 저렇게 썼다고 긁어와서 제목까지 저렇게 당당하게 넣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맥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완전 젊고 아니 어디 가가지고 와 진짜 후니후니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어디 가가지고 제발. 아니 누가 네티즌이 그렇게 글 썼다고 저렇게 기자가 제목으로 대놓고 박아버렸는데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해보길 바랍니다. 후니후니해요가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저게.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한동훈 씨 하면 한국경제 홍민성 이렇게 거의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예전부터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른 후보는 없는데 한동훈만 가진 게 있다. 그게 뭐냐? 동훈 삼촌 응원해요. 이거 한동훈 삼촌 제가 중3 팬이 중학생 팬이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보수의 유일한 한동훈의 10만 팬덤이 있다. 이거는 천군만마다. 그랬던 홍민성 씨가 예전에 어떤 말 했냐? 동일 인물입니다. 안 믿기겠지만 욕설의 정치를 팬덤이 유발하고 있다. 이 개딸들 폭주 언제까지 방치해둘 거냐?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말 인용해와가지고 팬덤 정치는 비합리적인 공격을 유발한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동훈만 가진 것 10만 팬덤.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만 보면 갑자기 이게 모두 스위치가 바뀌는 거죠. 야 이건 팬덤 정치 문제인데? 아니야. 근데 한동훈은 천군만마야. 한마디로 이 팬덤이라는 게 한동훈한테는 천군만마가 되고 이재명한테는 비합리적인 공격을 유발하는 악성 무슨 그 개딸들의 폭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인간아 진짜. 저런 사람 뒤에 저렇게 기자라는 게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과거에 또 한동훈 씨를 어떤 식으로 띄웠었는지 김건희 씨로도 어떤 식으로 띄웠었는지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이꼬르 이제 홍민성 한국경제 요거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고요. 이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비판했던 애완견 이 한마디에 난리를 친다는 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거를 지난 십수년간 봐오면서 온몸으로 화살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완견이라는 얘기를 한마디 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한마디에 난리를 칠 거면 그런 태도로 윤석열하고 싸워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제대로 싸우는 언론인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물론 요즘 JTBC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들 하는 거 인정합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취재를 만약에 10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공격 보도는 어떻습니까? 100 정도가 아니죠. 1000, 10,000, 10만 그 정도 간도로 패잖아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나름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 요것도 비판했고 요것도 비판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균형을 잡는 게 과연 그럼 공정한 언론의 역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내용도 요약을 해보자면 윤석열 탄핵 청원 아마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요 순간에도 한 70만은 그냥 넘겼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주말 사이에 80만, 90만 넘어서 빨리 100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일단 7월 초에는 무조건 100만은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청원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팬덤 정치라는 그 마법의 단어도 왜 한동훈 씨한테는 천군만마가 되고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무슨 개딸들의 폭력적이라는 그런 교주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지도 이 참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를 제발 누가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국경제 홍민성이라는 사람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김혜경 여사님의 밥을 지어요 책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힘을 보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아직까지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제가 유튜브 공지에도 올려놨으니 한번 가셔서 댓글로 그 고정해둔 구글 폼 링크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요 내용도 따로 또 잘라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